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다라는 사실이 공개됐죠. 프랑스 국적인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는 청와대 근무 중에 겸직까지, 그러니까 다른 일까지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특혜 채용 의혹 및 프랑스 국적 논란,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A씨 딸 2017년부터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청와대 근무 중이던 2018년, 2019년 파리 패션쇼장 업무 관여 및 부친의 브랜드 홍보 일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TV조선이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경력 플랫폼엔 2013에서 현재까지 부친 브랜드에서 근무한 이력이 기재돼 있다라고 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VVIP 전속 스타일리스트다라며 청와대의 경력을 동시에 홍보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은 공무회의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 금지,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혜 혹은 직무 유기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해당 추가 의혹, 해당 매체는 좀 의혹이 있어 보인다. 이력상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기간과 이제 겹치는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VVIP의 의상을 전담해왔다. 그러니까 영부인을 암시하는 그런 말들도 이제 본인을 피하라는 문구를 썼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매체 보도가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위법한 행위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채용 과정에 있어서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는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일단 공무원 자체는 영리 목적으로 어떤 일을 업무를 한다거나 할지 아니면 겸직해서는 안 되게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자체는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엄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립학교 같은 데도 교수도 사실은 교수하면서도 어떤 다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어떤 월급이랄지 아니면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하도록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저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럼 청와대 아무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하고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파리 패션쇼를 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한 것을 굉장히 경력으로 삼아서 홍보를 하거든요. 상위 1% VVIP, 그냥 VIP도 아니고 VVIP. 네, 그러면서 같이 수행을 해서 50개국을 다녔다는 얘기까지 다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본인의 아버지와 H 브랜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 있어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파리 패션쇼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H 회사에서 또 일을 하는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채용의 어떤 불법 위법, 적절성, 부적절성을 떠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무원 징계감이거든요. 경우할 때는 해직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와대에서 이걸 몰랐을까? 더구나 파리 패션쇼 가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최하 일주일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랄지 아니면 청와대 내부에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출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경력대로 부친의 브랜드에서 실제 겸직이 이루어졌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VVIP, 대한민국 상위 1% 전속 스타일리스트다라는 홍보 문구.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매체의 문제 제기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서 다른 일에 활용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과 해당 매체의 문제 제기 같은데 전 교수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조선인가요? TV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아마 확인을 해서 청와대가 문제가 된다면은 아마 해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대통령 임기가 불과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들이 저희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개의 경우 이제
사실과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사장만 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이제 이전에는 정부 공기업 성격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으로 전환된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정권에서 사람들 다 보내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KT, 포스코, 뭐 대우조선해양 여기는 일절 개입을 안 했거든요. 다만 거기 주채권, 대주주가 이제 산업은행이라는 이유로 정권 차원에서 개입을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졌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옷을 샀다.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임을 이제 한 달,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예. 상황에서 좀 이제 좀 사실관계는 좀 크로스 체킹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뭐 비판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영수 의원님. 저 디자이너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 기간 중에 파리에 가서 패션쇼에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또 그 행사를 설명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가 보기에도 사실이죠. 겸직을 했다는 것이. 이것은 뭐 불법이고 탈법이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비서들한테 다 둘러싸여 있고요.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불법이나 탈법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과거 역대 정권도 다 그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하면서도 그냥 불법이나 탈법을 거침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서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일반 건물에 있으면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점심 저녁 식사 밖에서 하면서 다니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정권 말기에 너무 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서 뭐 우리가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 그런 것도 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조그만 그 잘못도 그런 탈법이나 불법도 국민들께 부끄러워져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예. 국민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박수현 수석과 김기현 원내대표 간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보시죠. 의상비는 사비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지요. 거기에서 무엇을 또 증명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비 내역을 발표하고까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법률상 취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런 특권과 반칙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 기만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청와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십상시처럼 청와대 입맛에 맞춘 결론을 보고한 것인지 떳떳하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특활비부터 제기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을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지금 헌법소원 제기한 내용은 문 대통령 임기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30년 비공개될 수도 있다라며 청와대 특활비와 의전 비용을 비공개로 가능케 한 대통령 기록물법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까지 지금 제기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지금 그 소송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지금 2심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2심에서까지도 만약에 납세자 연맹이 승소를 해서 정보 공개를 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미리 대통령 기록물로 모든 이 기록들이 다 저장이 돼버리면은 길게는 30년 동안 우리는 그걸 열어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 이제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수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보통은 이제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사비이지만 현금으로 지출됐다고 하니 아무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게 과연 특활비로 지출이 된 건지 정말 사비로 낸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사비로 냈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다라고 한 만큼 뭐가 됐든 간에 기록이 될 만한 내용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이게 특활비가 아니라 사비로 지출됐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그에서 일했던 이 의상 담당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링크드인이라는 이제 본인의 어떤 커리어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청와대 근무 이력을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청와대 근무 이력의 한 줄이라는 것의 파워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정말 꿈꾸는 것이 청와대에서 잠깐이라도 일해보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이라고 해도 그냥 아는 사람 뽑아야지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 뽑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 우리는 알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